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지금 또다시 시장은 오늘 크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의 이 환희 자체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꾸준히 시청하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종목 상담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고 저만이 특별하게 쓰는 기법 소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종목 추천까지 내일장에 어떤 종목군을 선택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을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꼭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종목 상담 방법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www.cn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법 관련이나 궁금하신 사항도 꼭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오랜만에 뜨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5.98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48%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07.76포인트로 0.73%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한 1061원 9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같이 화면을 잠시 보시면 주식 승천 목요일날 통해서 제가 목요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은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될 때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주연이 바뀔 수 있다. 주인공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 시장은 우상향 패턴을 더욱더 강하게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강하게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자체는 목요일날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의 시황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 지금까지 하방에 있던,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섹터가 아니라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엔화는 또다시 100엔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쟁 상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업종, 그리고 경기 순환 관련으로 좀 더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곧장 기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S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목 AS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서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상당히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계좌를 제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카드, 이 카드입니다 하고 사안을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90원에서 1510원대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서 1차적인 목표가는 1610원까지 홀딩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8일 바로 마감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11월 19일 날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가가 1510원이었고 저가가 바로 1495원이었습니다. 1490원에 1510원 매수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화요일날 분봉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510원짜리가 여기죠. 그리고 1490원짜리가 하단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는 꾸준히 유지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에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도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미리
이 삼로기법을 통해서 매수 가격 밴드, 그리고 중간 지지 라인,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저항 라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단은 똑같습니다. 1510원대를 보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지지 구간은 1610원, 그리고 상단에 1670원 밴드 자체가 바로 저항 구간이라는 거죠. 1610원까지도 걸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분봉상으로 확인했을 때 오늘 1670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공방이 크게 일어났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저항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은 내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홀딩할 수 있는 자리, 대신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관망의 포지션으로 다른 종목군, 다른 상로기법의 바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런 종목군 또다시 추천 나갑니다. 일주일에 11%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서 삼로기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로기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삼로기법 바로 세 가지의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가 있다면 이 밴드 자체는 상당히 균일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격 자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상단 밴드에서는 관망과 그리고 이익 실현의 자세로 나선다면 바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의 포지션으로 나설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삼로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절가 자체를 타이트하게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하단 밴드, 만약에 오늘 서한 같은 종목군도 1490원에 1510원 자체를 매수 밴드로 유지를 했다면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장중에 1450원까지 빠지더라도 손실은 마이너스 2%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수익이 나게 된다면 그때는 상단 밴드에서 정리를 하시는 관점이 가장 좋고요. 그래도 중간 밴드에서만 정리를 하시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5% 이상은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로기법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 투자도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시장이 불확실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일 때도 꾸준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렸던 종목 다음날 오를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내려갈까 고민 많으시죠. 잠도 못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정말 큰 돈을 들어갔었는데 물려서 너무 힘들다. 대신 단기적으로 돈을 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삼로기법을 함께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인 기간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종목군을 매수를 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결과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매수를 했던 종목군이 바로 이화전기라는 종목군이었는데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었고요. 매수 하단 밴드 가격은, 그리고 상단 밴드 가격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면 상당히 미끄러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차트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밴드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게 바로 삼로기법의 장점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박수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다면 지금같이 시장이
바뀌는 분위기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닥이 아닐 확률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바로 지하 1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종목군이 지하 30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으실 건데 이 기법 자체는 승률이 95%가 넘는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봤던 하단은 바로 576원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623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는 650원에 위치를 하게 되겠네요. 680원이네요. 잠시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면 선이 어떻습니까? 제가 균일하게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을 때는 중간 밴드보다는 하단 밴드가 견고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가 촘촘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바로 중간 밴드를 공략을 하셔도 무리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렇게 균일한 상태에서는 바로 하단 밴드를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최근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보시면 하단 밴드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가 보이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중간 밴드 자체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었고요. 이 봉 자체를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갭 하락으로 내려와서 장중에 상단 밴드 바로 623원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빠진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서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장중에 소폭 올라갔다가 장마감 때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렇게 일봉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날도 또다시 갭 하락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수에 대한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자. 우리는 지금부터 하단 밴드 바로 이 576원대를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면 중간에서 하단 밴드와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에 애매한 부분에서 지금은 힘겨루기에 대한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없는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직까지 투매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은 또다시 애매한 가격대에 걸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간 밴드까지 하단 밴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매수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이런 선이 없다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하단 자체를 지우고 난 다음에 한번 본다면 5일선 자체를 저항을 맞고 그리고 역배열 상황에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고 밖에 보실 수가 없는 그런 화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선 하나만 추가를 해서 바로 576원짜리에 선 하나를 끊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된다면 하단 자체가 굳건하게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큰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이었죠. 장중에 616원 바로 6.94%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에는 577원 또다시 하단 밴드를 지지를 했고 다시 중간 밴드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연컨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일 제가 볼 때는 갭 상승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점. 대신 위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 중간 밴드의 가격대, 바로 623원 가격대라는 것만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군 자체를 내일 단기 트레이딩으로 시도한다. 옳은 판단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판단일까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매수 기회는 바로 이 하단의 오늘과 그리고 금요일 날이 바로 매수 포인트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중간 밴드에
중간 밴드, 하단 밴드에 어설픈 가격대에 사게 된다면 그만큼 하단 밴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자체를 감내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격은 바로 576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벌써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저희는 나왔던 자리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서한이 바로 월요일 종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같이 드렸던 종목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리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화요일 날 가격을 한번 보시면 하단에 1100원 자체가 바로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 자체를 길게 한번 보시면요. 차트가 어떻습니까?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상태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가격대 자체를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격 밴드, 하단 밴드 가격에 걸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이 밴드 자체를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자, 하단 밴드 같은 경우, 그리고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한번 보시면요. 하단 밴드는 바로 110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의 가격은 18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가격은 바로 1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이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는 상당히 밀접하게 놓여있는 반면에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격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상단 밴드도 상당히 굳건하게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가 밀접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지지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간 밴드도 지지에 대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 하단의 1100원 자리는 우리가 필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비중을 상당히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하단 밴드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내려오기가 여간 녹록치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까지 밀린다면 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다시 한 번 더 염두를 해 두시고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이 매물대에 상당히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제가 얻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1100원에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매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중간 밴드 자체는 지지는 되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갭 하락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크게 음봉을 만드는 패턴이었고, 하단에 보면 거래량 또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물량 자체는 우리가 투매로 인식할 수 있겠고요. 투매가 나온 다음에 주가의 방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고점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면 바로 하락 전환을 의미한다면,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날 주가는 중간 밴드에서 어설픈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급격하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일부러 거래량 자체를 내포하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수요일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바로 이 화요일 날 이렇게 하단 밴드를 찍었기 때문에 수요일은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었죠.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날 한번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1800원 중간 밴드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우리는 전액으로 이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18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하단 밴드 자체와의 이격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는 상당히 밀접하게 어느 정도는 지지가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앞서서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가 밀접함에 있으면서 그 자리가 지지가 나왔었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뚫고 난 다음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도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저희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게 바로 저의 판단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목요일 날 장중 무료 리딩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바로 목요일 날 했던 게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부화재였고 하나는 바로 대창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대창부터 한번 볼게요. 대창을 한번 보시면 차트는 똑같이 하단으로 내려 꽂는 차트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다시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재개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형주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힌트를 얻었었고요. 지금 대창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920원에서 930원 사이였죠.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 930원 자체를 우리가 하단 밴드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97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바로 990원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 자체는 바로 930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970원. 자,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격 자체가 지금은 상단과 중간 밴드는 상당히 밀접한 이격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는 상당히 이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중간 밴드에서도 지지는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극소수의 스캘핑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다가 되겠고 대신에 하단 밴드까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필히 사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간 밴드에서도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지는 나왔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에서도 무너지기 전에 또다시 크게 반등을 한번 나오는 모습이었고 다음날 한번 보시면요. 한 번만에 크게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봉까지만 봤을 때 하단에 930원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바로 수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리딩 방송을 통해서 제가 920원에서 930원 밴드 자체를 매수 기조로 유지를 하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날 별다른 변동폭 없이 917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안들 하시죠. 그리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왜 이 가격대에 들어가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제가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답변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크게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봉 자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과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할 때는 하단 밴드와 그리고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하루 만에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물량 자체가 매수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한 번만에 크게 올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단 밴드에서만 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단 밴드의 가격대에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하루 만에 돌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 대신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군이라면 지금은 홀딩 하셔도 괜찮은 자리. 대신 오늘은 이익 실현을 무조건 한번 절반은 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중간 밴드 이 97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만약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 970원 자리 상당히 매수 타이밍을 보시고요. 대신 하단은 93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부화재를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부화재 때문에 제가 마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무료 방송을 할 때 동부화재에 대해서 중간밴드와 하단밴드 그리고 상단밴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차트였고 거기에 대해서 윗꼬리가 발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윗꼬리죠. 거래량까지 넣으면서 위에는 어느 정도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털고 나가는 물량 그만큼 시세는 끝난 거 아니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격을 알고 있었죠. 바로 크게 다시 한번 본다면 가격을 유추해 본다면 하단은 바로 52,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53,000원대 분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 56,400원까지 분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크게 올라가면서 56,400원을 또다시 막고 난 다음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런 패턴은 어떤 패턴과 가장 유사하다고 했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휘닉스 소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한국카본이었죠. 한국카본과 그리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휘닉스 소재는 바로 하단이 11,4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날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가지의 매물선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때는 매수 기조로 유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군이 바로 동부화재였다는 거죠. 자, 휘닉스 소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는 꾸준히 올라서 1,750원까지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 이 날이 바로 매수로 대응을 했던 날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도 수익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종목이 바로 이 휘닉스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로 8,290원짜리가 우리가 가장 공략하기 좋은 자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번만에 이격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하단은 8,290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 자체를 다음날 또다시 지지를 받고 한 번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동부화재는 똑같은 패턴을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봤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는 자신있게 일단은 여기에서 53,000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단 밴드는 바로 52,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56,400원이죠. 자, 다시 차트를 한번 크게 본다면 상단 밴드와 지금 화면에 넣는 것처럼 중간 밴드, 하단 밴드는 상당히 이격 자체가 크게 벌어져 있고요. 대신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는 상당히 밀접하게 놓여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간 밴드 자체도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절대 이런 종목군이 5% 빠지기에는 힘들다. 그만큼 홀딩할 수 있는 자리가 중간 밴드까지는 매수 기조로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는 이 가격 중간 밴드 자체를 제시를 해드렸었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이날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날 53,000원 자체를 걸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52,200원까지 빠졌다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 그리고 손해가 났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밴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격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지를 한번 했었고요. 다음날 또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거쳤지만 중간 밴드 자체는 아직까지 불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날이었고 그 오늘까지 반등이 이루어졌죠. 이게 오늘 봉인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 가격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동부화재 같은 종목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단 밴드 자체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든 상태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권 하단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상단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삼노기법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종목군을 추가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은 종목 상담으로 곧장 넘어가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축하를 받고 싶으신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한진해운이요. 한진해운요.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좀 안 돼요. 20%요? 그리고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은요? 한진해운이 1,700원이요. 1,700원. 네.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한진해운이 여러 마리 나오고 있거든요. 유상증자. 그래서 네. 지금 낙폭이 무척 크다는 얘기도 있고, 네. 13,000원까지 10,000원까지 갈 때는 제가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유상증자는 있을 것인지, 있다 하면은 그냥 일반인들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자 배당일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이건 부도서는 없을까? 빚이 많은데, 예.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시군요. 네. 맞죠? 그리고 지금 한진해운이 왜 10,000원까지 이렇게 올랐던 거는 왜 올랐는지는 아십니까? 기대감 아니었나요? 수주에 대한. 그리고 경기, 바로 운임료 예. 상승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했었죠. 네. 예, 그런 부분 먼저 아실 것 같고, 그러면 방송으로 좀 더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종목 상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제가 이거 전화기로 들으면 되나요? 아니요, 전화는 끊어주시고요. TV로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700원 자리고 우선 어떤 자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자체가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박수권 하단을 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 자체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자리지 크게 반등은 나오기는 좀 어려웠던 자리였죠. 한진해운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건데요. 일단은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보다 먼저 정보는 선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을 거는 회사에 대한 고급 정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뉴스는 후 정보 제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중이 적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지금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하단 자체 밴드 자체는 정해지지 않고 지금 신저가의 상태로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지금 한번 보시면 4,000 지금 가격대가 잠시만요. 네, 요 가격이 보이네요. 바로 8,490원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예, 적어주시고요. 8,490원이 1차적인 가격대고 그 위에 밴드 자체가 바로 8,750원.
제가 이거 예전에 공략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490원, 그리고 8,750원을 중요하게 좀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요. 이 가격 밴드 두 개가 중요하고 상단 밴드 자체가 바로 9,000원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밴드 자체가 상당히 균일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떤 밴드를 공략을 하라고 했죠? 바로 하단 밴드는 지지가 굳건하다. 대신 중간 밴드는 조금은 힘들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냈을 때 중간 밴드와 지금 하단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하단 밴드 8,490원이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가격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1,700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주가는 6,1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 중간 밴드가 중요한 가격일까요? 마지막으로 시세에 대한 분출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은 반등은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세는 벌써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위에 있는 부분 자체가 모두가 저항 구간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고요. 대신 하단에 있는 이 7,000원 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7,000원까지 반등은 한번 꼭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신 7,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런 종목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뭐 유상증자를 하든 말든 회사가 안 좋든 말든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7,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대 7,000원 이상은 무리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상당히 제 마음도 안타깝고요. 진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힘듭니다. 대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LG 플러스요. LGU 플러스요? 네, 그 종목에 대해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1,700원이요. 11,700원이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요. 비중 5%요? 네. 뭐 손절을 하시고 남은 게 5%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매수 5%인가요? 가격이, 예. 그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척 많이 내려갔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올해 안에요. 네, 올해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을지요? 아니면 네. 내년이라도 괜찮거든요. 저는 장기 투자 가능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LGU 플러스에 대해서 고민을 나게 주셨습니다. 예, LGU 플러스, 거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손해를 보시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해탈의 과정을 안 겪으신 가격입니다. 한 10%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11,700원 자리를 먼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700원 자리, 바로 하단 밴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건데, 21선, 바로 생명선이라고 하는 그런 추세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21선이 지지된다는 명목하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월봉으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LGU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한 가지 KT 이 세 가지 종목군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지금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LGU 플러스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금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휴대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입자당 어느 정도 이익이라고 하는 ARPU 자체는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더욱더 큰 매출을 올리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고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고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죠. 더 이상 바뀔 게 없는갑다.
교체 주기 자체는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좋은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바로 요금제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 요금제에 대해서 좀 더 변동사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 초에 대한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주가는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차트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월봉상의 화면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나오는 방법인데, 상단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일단은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지금 중간 밴드 자체가 상당히 밀접하게 모여있는 부분이고, 이 밴드 자체, 바로 11,000원대는 생각보다는 지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밴드고요. 그리고 하단 자체를 한번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하단까지 좀 분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9,000원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불성설하게 9,0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만의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방법으로 9,000원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손실 자체를 9,000원대일 때까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들고 계시는 방법이 좋겠지만 대신 그만큼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못 보겠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두 눈을 질끈 감고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월봉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만큼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점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본다면 이 종목군 자체는 바로 하단 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 자체가 지지가 여러 번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방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고요. 절대 좋은 종목군은 이렇게 하방 지지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군인데요. 바로 SL이라는 종목군을 지금 방금 문의를 좀 해주셨는데 SL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매수 가격 자체가요. 지금 매수 가격이 16,000원 매수 가격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16,000원부터 한번 표시를 하고 그리고 100%라는 거 한번 유념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000원. 이런 밴드가 상당히 시청자분들이 속기 쉬운 밴드라는 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이죠. 이렇게만 본다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밴드는 페이크 패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16,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상단 밴드를 더욱더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하단 밴드 이 가격은 없는 가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매물 자체를 우리가 흔히 알 때 과매도를 짧게 이어서 올라가는 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길게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종목군도 많다는 거죠. SL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상단 자리 17,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바로 이 종목군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 마음이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16,000원 자리 자체는 제가 보건대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더 나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여기 이 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단 자체 여기죠. 15,500원 자체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 혹시 15,500원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량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좀 더 급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부터 저의 종목, 어떤 종목군 오늘 들고 왔는지, 내일 어떻게 수익을 또다시 낼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공략주 바로 또 이 시간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어떤 종목군으로 내일 시장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익을 낼까? 바로 이 종목인데요. EL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LK 시장에서 잊혀졌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낙폭이 상당히 심한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그런 불안한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을 본다면 제가 오늘 공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차트만 보고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밴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 밴드 가격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시고 꼭 공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밴드 4,650원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면,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4,96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5,430원입니다. 자, 4,650원. 가까이 가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상단 밴드 자체를 어느 정도는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단 밴드를 내리는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반등밖에 나올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캘핑 트레이너가 아니라면 먹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다. 장중에 안 보실 분들은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관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한 구간이죠.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은 크게 갭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중간 밴드에 걸치는 모습이었고,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하단 밴드를 보겠습니다. 하단 밴드 지금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오늘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내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고요. 4,700원대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4,700원을 매수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고, 하단 밴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바로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4,550원. 빠져도 어차피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까지 홀딩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만에 5,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종목이 수익을 내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일 들어가서, 그리고 아니면 4,650원 근처 4,700원에 들어가서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대신 손절가는 4,550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